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 고지연이고요. 아까 저와 같이 인사를 했던 선생님은 이번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했던 이지은 선생님입니다. 저희들은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에 있고요.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는 다양한 대상을 만나면서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교사들의 집단입니다. 저희 이번 프로그램은 연구소 자체 사업 방학교실에서 6, 7세를 대상으로 이제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방학교실은 저희 방학교실 사업은 매년 여름 그리고 겨울 방학에 아이들과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아이들과 연극적 체험을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겨울에 겨울을 테마로 해서 겨울 마법의 세상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연극놀이 하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극놀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화를 이야기로 표현하는 그런 형식과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역할 체험하기에 역할놀이 이런 연극적 형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보다 폭넓은 연극적 형식을 적용한 예술 체험의 활동이자 주제 및 학습 탐구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극놀이를 가지고 저희가 겨울을 테마로 아이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겨울의 신비한 자연 현상이 저희들은 예술적인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상상의 눈으로 이제 판타지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리 과정 내에서 다루고 있는 유아들이 알아야 할 겨울의 주요 개념들을 다루면서 겨울이 춥지만 그리고 아름다운 정서가 있고 따뜻한 정서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겨울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1차 시에서는 겨울 이전의 계절을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7차 시, 8차 시에서는 다시 봄을 다룸으로 인해서 겨울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절의 순환적 의미까지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렇게 고안된 8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생생한 반응과 함께 저희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차 시부터 4차 시는 이지은 선생님께서 개발하시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지은 선생님께서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연극놀이 연구소의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이제 수업을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수업에서 이 1차 시하고 2차 시는요, 총 8차 시 안에서 도입 부분에 해당됩니다. 겨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는 거고, 모든 이제 사람들과 동물과 식물들은 겨울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1, 2차 시에서는 그 수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변화를 가장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나무인데요. 그리고 이 나무를 가장 먼저 인식하고 나무와 함께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여러 동물들 중에서 겨울잠을 자는 다람쥐와 개미로 놓고 계절을 이제 봄, 여름, 가을을 겪으면서 겨울잠을 자는 것까지 총 1, 2차 시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겨울 나무를 보면서 겨울의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림자 극으로 각 계절의 변화를 같이 이야기로 나누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동물이 되어서 다람쥐와 개미가 되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수업이 이제 짧은 1시간 안에 그리고 교실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1년 과정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게 되게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이 교사의 말로 인해서 지금은 겨울이야? 라고 해서 겨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허구적인 상황 안에서 이것이 진짜 여름인 것처럼 겨울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진실된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게 첫 번째는 공간에서 이제 계절을 공간 안에 구현하는 거였고요. 근데 모든 계절을 이제 이 공간 안에 표현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봄에는 새싹, 여름에는 무성한 잎,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으로 상징적으로 그 계절의 느낌을 전해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엄마 역할을 한 교사의 대사였어요. 엄마가 만약에 가을이라 그러면은 얘들아 이제 좀 너무 춥다. 이제 곧 겨울이 오려나 보다.
우리 엄마랑 같이 겨울잠 준비를 하자. 엄마 따라오렴. 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상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봄을 아이들이 동물이 되어서 살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렇게 살아봤고 가을까지 살아보면서 1차 시 수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로 넘어가면요. 2차 시부터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월동 준비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1차 시와 동일하게 다람쥐 가족과 개미 가족으로 이제 연극을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겨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쪽 나라로 떠나는 제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봄에 만나자라고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느 누군가가 아이들 옆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잎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철새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자꾸 졸음이 오고 내 몸이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나 봐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아기곰을 만나요. 아이들은 근데 이런 아기곰을 보면서 짠한 느낌이 들어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절로 이제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곰을 만나서 자신들이 1차 시에서 경험한 계절의 변화를 자신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아기곰이 잘 겨울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기곰이 잘 자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저렇게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겨울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때 밤에 하늘에서 펑펑 하얀 눈이 내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활동으로 이제 2차 시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인데요. 3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시에서 내렸던 그 눈을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연극적 흐름으로는 아이들이 물방울이 되어서 일생을 살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방울의 표정, 역할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방울의 표정,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런 눈의 생성 과정에 관련된 그림 자료를 아이들과 함께 같이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이들은 실제 물방울이 되어보는데요. 바닥에 교사가 냄비 모양으로 파란 테이프로 그려놔요. 그리고 아이들은 물방울이 되어서 들어가면은 할머니 역할을 한 교사가 이제 아이고 이제 물을 끓여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어떡해 내 몸이 뜨거워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냄비를 뚜껑을 이렇게 두들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가 이제 뚜껑을 열어주면 애들이 내 몸이 가벼워졌어 우리 하늘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때 이제 파란 천을 두르고 있는 교사가 그러니까 겨울바람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그때 아이들은 이제 구름이 되어서 하늘을 떠다니다가 더 추워지면 눈이 되어서 내려오는 활동까지를 이제 일생으로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되게 재밌었던 거는요. 아이들이 구름으로 있을 때에는 저기 아기곰이 자고 있어 라고 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또 어떡해 저기 자동차가 나를 밟으려 그래 무서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의 즉흥 대사는 얼마나 드라마에 더 몰입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하얀 천을 나눠줘서 눈송이로 자신을 꾸몄어요. 그런 다음에 빠른 템포의 음악과 느린 템포의 음악 두 가지를 주고 난 다음에요. 그 음악은 이제 자료집에 보시면 뒤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눈이 내리는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표현해보며 3차 시에 수업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펑펑 오고 난 다음에는 길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많은데 4차 시에서는 이 빙판길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연극 속에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친구인 순돌이라는 역할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나를 밀어서 넘어졌다. 나를 민 자가 누군지 밝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순돌이가 얘기한 이 단서를 찾으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놀이 형식의 수업입니다. 네, 아이들은 순돌이가 얘기해준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누가 민 걸까 순돌이를 찾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를 다 단서를 찾고 가다가 발견한 사실이 빙판길에서 순돌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자신이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순돌이한테 누가 민 게 아니라 네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서 그런 거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순돌이에게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빙판길에서는 어떻게 안전하게 걸어 다녀야 되는지 그런 안전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나타나서 얘들아 나 왜 감기 걸렸지? 라고 얘기를 하는 순돌이를 또 만나요. 그러면 아이들은 순돌이에게 이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차시까지는 마무리가 진 거고요. 5차시 수업부터는 프로그램 개발자인 고지연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활동 5에서는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바람을 소재로 한 북유럽의 옛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과 이야기 속에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연극적 체험을 하는 극화 형식으로 진행을 되었습니다. 도입으로는 겨울바람에 대한 이전 경험을 나누고 그 느낌을 표현해 보면서 동기 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야기 속에서는 가난한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겨울바람이 자신의 마지막 남은 곡식을 날려버려서 화가 난 아이는 겨울바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겨울바람을 찾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 아이는 겨울바람에게 곡식 대신에 마법의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게 되고요. 그거를 여관 주인에게 도둑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겨울바람의 도움으로 다시 그것을 되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먼저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야기 속 주인공 역할이 되어서 연극을 시작합니다. 이때 교사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다른 부수적인 등장인물의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극적 체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사가 바구니와 천을 이용해서 만든 겨울바람 인형을 가지고 겨울바람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추운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리고 아이들의 손에 담긴 곡식들을 날려버리면서 사건을 전개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겨울바람을 아이들이 만나는 것을 정말 춥고 긴 여정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틀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실외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겨울바람을 만나는 장소까지 헨젤과 그레텔의 빵 조각 길처럼 곡식을 뿌려둡니다. 그럼 아이들은 곡식을 따라서 이제 겨울바람을 찾아가게 되는 재미와 함께 직접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춥고 긴 여정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바람이 요술식탁보를 줍니다. 하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정말 피자 나와라 하면 펑펑 튀어나오고 치킨 나와라 하면 펑펑 튀어나오는데 그걸 이제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외칠 때마다 그림을 던져 넣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내가 라면을 그렸는데 짜장면을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돼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믿기로 하고 우리가 여기에 식탁보에 정말 음식이 차려졌다라고 모두가 믿고 그것을 마임적인 표현으로 해보는 여기에서 재미있는 아이들이 즉흥해서 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마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술 식탁보를 이제 도둑 맞은 아이들은 이제 겨울바람에게 찾아가서 두 번째 선물인 금화 뱉는 양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는 이때 되게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어떤 아이가 이제 좀 약간 유치하다는 식으로 그게 몰입하지 않고 이렇게 방관하는 자세를 보였는데 그 양에서 이제 금화가 정말 나오니까 선생님 이거 홈플러스 가서 새우깡 사 먹어요 하면서 갑자기 드라마 내에서 몰입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양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교사는 잠깐 연극을 끊고 아이들과 연극적 약속을 합니다. 요술식탁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이제 양도 훔치고 갈 거야. 그럼 아이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걱정 마라. 우리가 극 속에서 그것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자는 척하면서 누가 범인인지 잘 지켜보렴 합니다. 그럼 극 속에서는 아이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저 여관 주인이 몰래 가져가는 장면을 보면서 당장 가서 제지하고 싶고 그것을 혼내주고 싶지만 연극적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지연시키면서 이제 그것을 지켜보고 나중에는 그 여관 주인을 혼내줌으로 인해서 그런 분노의 감정들이 해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 6에서는 아이들이 겨울바람을 소재로 한 옛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밖으로 나가서 감각적으로 겨울바람을 느껴보면서 겨울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활동 6에서는요, 이제 이전 차시에서 아이들이 겨울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그럼 그런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욕구를 받아서 신나는 겨울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게 된 소재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 시골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썰매 축제였습니다. 그 썰매 축제는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축제를 보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인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이 축제는 정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축제도 준비하고 진행해 보면서 주체적으로 신나는 겨울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입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겨울 축제를 소개하고요. 아이들은 스위스의 산골 마을 아이들이 되어서 이제 드라마 안에서 살아봅니다. 그런데 저기 교실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눈놀이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이들의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눈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들이 이 교실이 정말 허리까지 눈이 온 그 스위스의 산골 마을임을 상상하고 그것을 이제 막대로 눈을 치우고 옆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스키를 타면서 이동하고 얼음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스위스 아이들로 살아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썰매 축제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때 교사는 마을 이장으로서 이제 진행적인 부분만 도와를 주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할지 이제 계획하고 이제 썰매도 직접 꾸미고 타면서 또 그리고 겨울 노래 대회도 열면서 두 팀으로 나눠서 겨울 노래 대회도 열면서 썰매 축제를 즐깁니다. 네, 이제 활동 7과 활동 8에서는 저희 8개의 프로그램 중에 마무리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차시에서는 겨울을 다뤄봤다면 7, 8차시에서는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봄을 기다리면서 계절의 순환적 의미를 이해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그런 기후의 변화를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소재 선택을 우리나라의 절기로 정했고요. 그런 절기를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은 도시보다 시골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여 아이들의 역할을 시골의 할머니를 만나러 온 아이들 역할로 두었습니다. 교사는 시골 할머니 역할로서 드라마 내에서 아이들에게 절기 풍습에 대해서 즉시 드라마 내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의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역할로서 그걸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드라마 내에서 옛 풍습들을 나달나달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 환경 속에서 할머니와 관계를 맺으면서 유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8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절기를 했는데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 현상을 느낄 수 있도록 우수, 경칩, 삼진날의 절기들, 풍습들을 드라마로 경험했는데요. 여기 우수에서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제 겨울바람이 이제 저희 활동 5에서 만났던 그 선물을 펑펑 주었던 겨울바람인데요. 이 겨울바람이 이제 자신이 겨울이 가는 게 아쉬워서 이제 봄을 시샘하면서 꽃샘추위를 이제 일으키는데요. 아이들은 그런 겨울바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겨울바람을 보내기 위한 설득을 합니다. 아이들은 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아, 네가 선물을 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 넌 가야 해.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계절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난 여름이 생일인데 네가 안 가면 내 생일이 오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난 수박을 좋아하는데 너가 안 가면 수박을 못 먹어. 나는 눈놀이도 좋아하는데 물놀이도 좋아해. 그러니까 네가 가야 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너는 영영 우리랑 헤어지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 또 네가 올 수 있어. 우리 그때 만나자라고 하면서 겨울바람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연극 속에서 이제 할머니의 대사 및 음악,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아이들과 절기 풍습들을 유기적으로 경험합니다. 지금은 우수 때고요. 비가 내린 다음에 아이들은 봄동산을 꾸미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 소리가 어디서 들려면 땅 속에 묻혀서 혼자 못 나오는 개구리를 도와서 꺼내주고, 자신들이 꾸민 봄동산을 보여주면서 아기 고마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봄이 왔다고. 그리고 제비 인형이 날아와서 봄을 이야기해주고 아이들은 꽃차를 마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겨울을 테마로 연극놀이로 풀어낸 저희 프로그램을 모두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